시주 특성에서 알아봅니다. 시주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미래궁이다. 또한 선택궁이다. 또한 희망궁이다. 자기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어떤 면에서 꿈의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망하는 자리, 가고 싶은 자리, 이게 시주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뜻에서 보면은 목적지, 종착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통변할 때 시주가 공망 맞은 사주들을 통변할 때 아이들 같으면은 목적지가 희망사항이 분명하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비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망이니까. 너 뭘 하고 싶은데, 어느 학과에 가고 싶은데 아직 별 생각 없어요. 계획 없어요. 또는 대학이든 또 청년 때든 잘 가다가 부산 간다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대전에서 광주 쪽으로 터닝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공이나 이런 것이 자주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시주가 목적지고 희망상이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노 선생 같은 경우 연주를 직장으로 볼 때는 건강보험공단 이 자체가 연주, 회사 전체가 연주라고 치면은 거기에 이사장이 이제 연간 자리, 그 다음에 뭐 사장이 있다든지 그 외에 총본부장인지 책임자가 연지. 그렇다고 치면 월주에서 월가는 부서장이죠. 내가 총무부는 총무부, 영업부는 영업부 하는 그 부서의 자리인데 그 중에서 월가는 부서장 자리라면 월지는 직속 상사. 일가는 자기 자리죠. 그럼 일지는 자기 동기라든지 자기가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 자리. 시주는 당연히 아랫사람 자리죠. 그럼 시간은 자기와 기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아랫사람 중에서 좀 가까운 사람. 시주는 신입사원처럼 가장 쫄다고. 그런데 자기가 현재 맡은 부서, 현재 속해 있는 부서가 월주라면 일지는 자기 앉은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시주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공간적으로 봤을 때 무엇으로 보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심리적으로든 뭐든 그 희망하는 곳, 이것이 시주다.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내세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와도 밀접한 자리가 시주다. 당연히 또 가족관계에서는 자녀궁이죠. 또 막상 자녀라고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나이 같은 사람은 손자, 손녀의 자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시주는 아랫사람과 미래와 자녀와 자기의 희망사항과 이러한 것이 다 어우러지는 자리다. 또는 자기가 계획한 일, 선호하는 취미, 하고 싶은 문화활동, 여행이 됐다든지, 또는 나는 뭐 언젠가 시간이 나면은 스킨스쿠버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여가 활동의 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한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희망하는 자리, 가고 싶은 자리, 여행 가고 싶은 곳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자리, 숨겨놓은 공간이 이 시주다.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도 시지가 더 꽁꽁 숨겨놓은, 왜? 시간은 겉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천간은 드러났기 때문에 시지는 말 그대로 숨겨진 자리, 비밀 공간. 나만의 비밀 공간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그렇다고 치면 시주에 있는 생각은 비밀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면서 말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시주에서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타이밍으로 봤을 때 연월이시면 시가 가장 마지막 아니겠어요? 뭔가 언젠가는 또는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자리가 시주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인생으로 봐서는 앞서 말한 대로 노년기라고 했는데, 그 노년의 기준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시기, 가족관계는 손자 손녀를 본 시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생, 과거, 현재, 내생, 그러면 시주는 당연히 내생이고요. 인체적으로 봤을 때는 팔다리에 비유하는 곳이 이 시주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다고 치면 시주 중에서도 시간의 그러한 시간의 자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시간의 식신이 있을 때와 상관이 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봐요. 육신상으로는 시주는 식상자리라고 했어요. 자기 아랫사람 자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생하는 자리, 주는 자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꾸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식신이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말은 다른 사람한테 잘 안 했지만, 또는 표현할 수도 있어요. 꾸준히 노력하면서 준비하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나중에 내가 노년이 되면은 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다. 역학을 배워서 나는 주변 사람들 상담도 하고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역학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 이게 식신이 시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히 자아실현,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지금은 직장관계상, 사업관계상 못하지만 언젠가는 할 거야 하는 그런 것을 꾸준하게 자기 생각대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즉 노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몰입하는데, 직업적인 것보다는 좀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쪽을 많이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식신이 있는 사람은 준비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다. 시간에 식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뭔가 닥쳐올 안 좋은 일, 식신은 제살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미리 적금을 들어두고 연금을 계산하고 또 자기가 그 미래에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보금자리, 귀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들 요즘 많아요. 특히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도시 생활, 이 서울 생활 얼마나 빡빡하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런데 나는 이 퇴임을 하면 고향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꾸준히 준비해서 거기에 퇴임할 때쯤 되면은
이제 집도 새로 짓고, 전원주택이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식신이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가 쭉 주변을 보니까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잘해. 여자들은 왜? 지금이 좋아. 시골 가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식신이 있으면은 순순히 식신은 일간이 생각대로 하는 건데, 식신이라는 것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이 유지되면은 변질이 돼요. 뭐냐, 오락,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취미생활, 여가활동, 이런 쪽으로 낙천적으로 변하는 거죠.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하고. 근데 실제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식신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런 걸 선호해요. 취미활동을 꼭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이라도 한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일지에 있는 식신이 이제 그러한 경우는 상당히 머리 아파요. 가족관계 쪽으로 보면. 오락 쪽이나 취미활동 쪽으로 가면 여자들이 남자 취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취미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두 가지. 가정에 소홀할 수 있는 거. 낚시하는 것을 별로 좋아 안 해요, 여자들. 그래서 심지어 낚시 좋아하면 낚시 과부라는 말까지 생겨요. 여자들은 그거 막 비린내나고 가면 고생하니까 따라가려고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지나 이 시간에 식신이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취미 오락 쪽으로 돌다 보면은 가족 관계에서는 조금 소홀해지고 오히려 취미가 맞는 앞서 말한 동아리 이런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경우가 있고 특히 식신은 아랫사람 자리에 또 식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들 모임에 끼어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식신이 시간에 시주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뭔가 식신은 사위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창구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순수하게 표현을 하고 하는 게 식신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어울릴 줄도 하지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노년에 여유가 있고 또 자식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이 또 나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식신이 자식 자리인데 자식 자리에 식신은 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막, 안전장치라 그랬잖아요. 나를 노년에 돌봐줄 사람인데 그게 누구겠어요? 자식이죠. 요즘은 이제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죠. 앞으로 가면 더 그럴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를 케어하려고 하고 봉양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지간하면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세대가 돼서 하는데 이 시간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효자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사회활동이든 뭐든 준비성이 강하고 또 매사에 유비무환을 생각하는 사람. 유비무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는 데마다 그거 많이 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수록 여유가 있어지고 뭔가 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는 상당히 내생을 위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한 종교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근데 식신이 있는 사람은 맹신을 안 해요. 맹신을 안 해요. 편인이 있다든지 하면 이제 맹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맹목적인 종교보다도 이 종교가
뭔가 불교에서 뭐 그러면 금강경의 특성이 뭔가 뭐 이런 이제 파고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들 연구하는 스타일이지 막 무조건 믿는 것과 종교를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심리적 유한을 갖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들인다. 그래서 뭔가 좀 경건한 신앙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든지 절에 다니더라도 나들이 가는 것처럼 간다 이 소리예요. 좋아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덕실한 신자들이 보면 짝퉁처럼 보일 수도 있고 조금은 자칫하면 뭐 놀러 오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 맹신자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식신이 시간에 있을 경우다. 상관이 시간에 있으면 이거 아주 상당히 또 반전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시간은 아까 노년이요. 아까 여행으로 말하면 목적지요. 종착역이요. 그런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규제를 받거나 억압을 받거나 어느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또 상관은 바꿔 뒤집어 개혁해 하는 게 깨부셔 하는 게 이 상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전 심리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에 있는 사람, 아니죠. 시간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아주 서비스도 좋고 시상상관이라 해서 남한테 아주 입에 혀처럼 잘해요. 근데 유심히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걸 들어봐야 돼. 왜? 나중에 반전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또 다른 말로 하면 막판에 취해. 또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할 때도 그냥 참여는 열심히 하고 다 경청을 하고 잘 듣는데 다 회의가 잘 부른데 막판에 딱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상관은 주변 반응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계산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한다 했잖아요. 이게 다 듣고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이 다 듣고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려고 그러면 좀 탁 반전을 일으키는 반대 의견을 낸다든지 또는 그것을 바꾼 의견. 근데 그것이 물론 인성이 사주에 있다든지 그러면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의견이 모아졌다가 그 의견이 괜찮네. 그러면 지금까지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 참 우습게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금과는 확 뒤집어 엎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상관이에요.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자녀 교육시키고 결혼시킨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싫어도 그냥 표도 잘 안 내고 있다가 딱 아이들 뭐 결혼을 다 했다. 이혼해버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일을 벌리는 사람. 지금까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나도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 자유롭게 하고 싶다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실행에 언젠가는 한번 옮겨서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시간에 있는 것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주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떤 반전 심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자식들한테나 집안 식구들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서비스도 잘해요. 상관이 있으면 희생적으로도 잘하고.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이곳에서 벗어난다. 얽매여 있는 것을 다 풀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스타일들. 그래서 뭔가 인생의 반전을 꿈꾸는 사람들. 회사를 다니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 때려치고 내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항상 하면서 사는데 그게 이제 기회가 올 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나이에 따라서 틀리지만 상관 경관이 되면 정말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아주 잘해요.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을 잘할 수가 있어요. 술술술술 나올 수 있고 아까 입에 혀처럼 그 눈높이에 맞게 하고 또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상관이 시간에 있으면 상식적인 측면이라든지 특히 좀 미래 세계, 종교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것을 잘 파악한다고 그럴까? 또 상식이 풍부해요. 상담하는 데는 좋겠죠. 심리적인 것도 잘 파악하고 종교적인 거, 미래에 대한 거 이런 것이 남들이 않는 생각이라든지 기발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하고 술술술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뜻 보면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무슨 전도사나 포교사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시상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 좀 신비한 영역,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과 소통이 상관이지만 상당히 원활하다. 이렇게 봐요. 그럼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사라든지 종교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사주 적경에도 시상상관의 당전사환이라 상대의 그 심리, 상대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은 추리력, 세포트 이런 얘기를 했죠. 냄새를 잘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뭘 원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간파를 잘해요. 그런 사람이 딱 옆에 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당전사항 그러면 이제 비서나 마찬가지인데 두면은 알아서 착착 내가 얘기했던가 할 정도로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전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가까운 사람이 시상에 상관이 있으면은 참 편하기는 한데 그런 반전을 항상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시간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자, 끝없는 자유와 자유 갈망, 반전 심리. 이게 아주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쉽게 드러내지를 않는다. 아직 미래니까 가지 않은 세죠. 그리고 입안의 혀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애교도 잘 부린다. 또한 어떠한 생각이 있다고 치면 시상상관이 제일 생각을 잘 바꿔요. 상관이라고 있는 대로 싹싹 긁어서 출력시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또 잘 받아들이는, 즉 빨리 비우거나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뭔가 좀 인생의 테마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재주라면 재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시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지는 그야말로 종착역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간은
드러날 수 있고 또 남에게 표현하는 자리라고 치면은 지지는 감춰진 자리, 드러나지 않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연월일시 연간, 청간과 지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이 시지다. 이렇게 해서 시지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드러나지 않은 숨겨있는 개인의 특성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이 시지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보통 때는 잘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생각,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꼭 노년에 가야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은연중에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응? 내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뭐, 이렇게 얘기 시작하죠. 응? 이거는 내가 꼭 비밀로,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언제 나오겠어요? 그게. 우선, 술 한잔 먹으면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치중의 진담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절대 뜬금없는 얘기인데 술만 먹으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적으로 봐서, 운으로 봐서는 이제 시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투간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투간. 그러니까 여기서 시지에 신금이 있다. 근데 신 중에 임수가 있는데, 임수가 이제 그 지장간 속에 있는데, 내년에 이민년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온다, 이 소리야. 내가 신 중에 임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사주에 수가 없는데, 꼭 내 사주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민년 되면 내가 사실 말을 안 했는데, 이렇다. 그게 이제 드러나서, 한다, 이런 얘기야. 지금 벌써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입이 떨먹거려. 뭡니까? 내년이 아니라 올, 이게 이제 임진월이죠, 지금?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지금 떨먹거리는 이가 식신이잖아요. 내가 이제 식신이 드러나잖아. 아까 식신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뭐라고든 말든 주변 상황을 개의치 않고 하는 거란 말이야. 말이든 생각이든 표현, 또 식신, 내가 식신이 없는데 식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임수가. 다 있는 그대로 오픈시키자. 주자. 베풀자. 그래서 어쩌면 이 강의가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이제 돈 안 받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이제 줌 화상 강의로 그냥 언제 몇 시, 무슨 요일날 강의한다면 그 듣고 싶은 사람 듣고, 그 대신 이제 뭐 유지비를 위해서 뭐 요새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뭐 그렇게 하고 그냥 투자. 이럴 수도 있다, 이 소리야.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왜 그러냐고. 근데 조심스러워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다른 제자들도 다 가요를 가르치고 오는데, 그 선생님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고는 영향이 있죠. 그것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요. 너무 오픈시키는 것도, 그러면 좀,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은 드는데, 내 순수한 마음 그대로라면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힘도 들고, 요새 같으면은, 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겠다는 거죠. 강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시간의 시지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그래.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제 예부터 보면 그잖아요. 수가 없는데 임수가 되냐 딱 투가인 되면 그게 딱 물이 솟아오르듯이 툭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상당히 시지도 역시 노후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특히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을 또 구축하려고 해.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뭐가 그렇게 그게 안 오면 뭘로 할 수 있을까? 나는 앞서 말한 대로 아유 교수님 그러면 다른 사람 문제 있습니다. 하면 이제 제2 방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인 편이 다 있으니까 이란 이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뭡니까? 뭘 것 같아? 또 천간에 나는 또 무토 지금 무인 대운이라 이제 정편인 다 있단 말이에요. 지지에 진토하고 미토 있던 것이 이제 무토까지 있으니까 아 그렇다고 치면은 차라리 글로 책으로 쓰자. 이제 출판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제 강의는 조금 힘들고 하면 접고, 그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왜 교수님 또 내 것 주면서 욕 먹으려고 합니까? 진짜 이런 걱정하고 또 왜 제자들한테 또 피해 줄 수도 있는데 뭐 이러면 또 내가 또 마음 약해갖고 또 오드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시키는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길이 다르잖아요. 좀 투간이 튀면은 언제부턴가 내가 지금 책을 쓰겠다 준비하고 있고 노후를 위해서 그냥 뭐라도 남겨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이놈의 강의에 그냥 끌려다닌다고 그럴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쉬엄쉬엄 하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데 그런 것이 또 되죠. 이렇게 봐야죠. 뭔가 혼자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지는 진짜 준비하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이 술 한잔 먹으면 본심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처럼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뭐 또는 비밀로 했는데 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까 술 한잔 먹어도 그렇지만 이렇게 투간될 때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운에서 그걸 잘 봐야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30대, 40대 아직 미래, 노년 이런 건 크게 그냥 꿈일 뿐이죠. 계획일 뿐이죠. 근데 우리 같은 때는 당장 지금 시주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딱 주관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노후 대책을 더 좀 충실히 하자. 이런 거죠. 항상 준비하고 왜냐하면 안정막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식신 제사를 하겠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겠다. 이게 이제 식신의 시지에 있는 식신의 생각이다. 성공이 하든 못하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다. 자녀들을 대할 때 시지의 자녀 운이기 때문에 식신이 있으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녀들을 대하는 스타일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지의 상관과는 식상과는 또 달라요. 일지는 이제 자기 의지대로 막 뭔가를 로드맵을 짜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식신이 시주에 있으면은 네가 알아서 너 좋은 대로 해라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강요를 하지 않는다. 무슨 아랫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도 크게 강요를 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 궁리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거라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줄 아랫사람한테도 마찬가지다.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에 대해서 좀 기대심리라고 그럴까? 보상심리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시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이다. 시지에 식신이 있으면 어찌됐든 노년은 보호막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겠죠. 또 한 번 얘기하지만은 그 시주에 있는 시간이든 시지든 식신이 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형충이 된다든지 도식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와는 완전히 반대적인 현상이 생길 소지도 있다. 시지에 식신 있으면 옛날 말 들으면 말년까지 보글보글 타고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시지에 식신이 있는 사주다.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말을 제일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 식신상관인데, 이 상관 아까 반전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지에 있을 때는 절대 그걸 숨기고 드러내질 않는단 말이에요. 비밀 공간에 있는 거니까. 자기가 꿈꾸는 세계, 어떤 욕망, 이런 것이 있어도 전혀 딴 사람이 눈치를 못 채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그 사람이 그랬어? 정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을 언젠가 툭 치게 할 수 있는 게 시지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불만이 쌓여 있는데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드러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언제? 앞서 말한 대로. 근데 술이 어지간히 취해가지고는 안 나와요, 그게. 근데 자기가 해놓고도 모를 정도. 자기가 그런 얘기 했는가 모를 정도. 이럴 때나 나와요, 시지에 있는 상관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도, 식구들도 잘 모르고 어떤 사건, 사고가 딱 터지고 나서 정말 그랬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오, 진짜 의외가 아니라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데? 뭐 이런, 이거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정말 그 사람이 그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시제 상관이에요. 그러면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전혀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을. 아무 조짐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평소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직장이고 좋고 잘 다녔고 불만 없는 것 같이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 탁 던지고 그냥 안 나가. 그때부터. 왜 그러냐고. 나 직장 그만둬. 사표는 누가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라 자기가 그냥 탁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의외잖아. 아주 요즘 들어가기 힘든 좋은 공무원인데 그 딱 때려치고 사표 딱 내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하는데 완전 반전이잖아요. 나 저 시골에 가서 뭐 이런 거 하겠다. 이건 뭐 아주 독특하다 못해서 남들이 볼 때 말도 안 돼. 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 또 그러니까 평상시 이미지와 그 사람이 정말 말도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딱 터졌는데 이게 폭탄 발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 시지에 있는 상관들 조심해야 돼. 잘 봐야 돼. 그러면 정말 시지에 상관이 있는 사람을 살살살살 꼬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터뜨릴 수 있게 만들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상담 전문가라고 봐야 돼. 어지간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 상관은 또 은근히 사람을 떠보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응에 따라서 그래요. 상관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더라도 시원치 않다 그러면 대답을 잘 안 해. 네. 그런데 뭐 그래서요? 이게 뭔가 좀 이렇고 뭐 얘기하면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냥 단답형으로 그래서요. 그냥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별로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딱 파악 보면은 직격탄을 날려버려야 돼. 돌직구. 대답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질문을 또 해야 돼. 그거 얘기 안 하면 할 얘기 없다. 너도 얘기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는데 가타부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또는 어떻다 얘기를 안 하면 나 대답 않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할 얘기 없다고 그래버려요. 저는. 근데 직격탄을 미리 날리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건 보통 오랜 경험 쌓지 않고는 그렇게 상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주를 보고 특히 요즘은 저는 전화 상담이 이렇게 많아요. 전국 각지에서
비대면이라고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빨리 끌어내야죠, 전화상담으로서는. 그렇다 보면은 그런 콕 한번 찍을 수 있는 얘기 하면서 꼭 대답 안 하면 안 될 질문들, 이걸 하면은 상담이 훨씬 쉬워져요.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어렵게 막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뭐 긴장도 잘 안 돼요. 아니, 그럼 물어봐요, 저는 그냥.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뭐냐? 뭐 지금만 알아도 이 사람이 궁금증이 뭘지 하는 것은 바로 나타날 확률이 한 7, 80% 가까이 나타나잖아요. 물으면 되지. 대답 안 해. 안 하면 다 바깥 얘기만 진짜인데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면 그냥 생판 모르는데 전화 상담하겠어요? 어서 다 소개를 받거나 흔히 말하는 대로 좀 뭐라고 표현할까? 간을 절여갖고 와요. 반절 정도. 뭐 교수님이고 어디고 뭐 또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이고 누구의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 쫄아가지고 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걸 또 떠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상담해보다 뭐 그만 나타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또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유튜브 보고 뭐 책 보고 뭐하고 해서. 그래서 미리 물어봐야 잖아. 이쪽에 대해서 공부 좀 했냐? 근데 처음에는 뭐 별로 안 안고 했던. 나중에 얘기해보면 용어 다 알아들어요.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미리 물어봐요. 그러면 육신도 다 알아듣고 비경겁제가 뭔지 상관이 식상이 뭔지 알아듣고 사주까지 쭉 끼고 대운수가 뭔지 거의 알아요. 요즘은. 이쪽에 관심 있었고 분석.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이 시지에 상관 있는 사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만큼 비밀스러운 공간에 드러내지 못한 숨겨놓은 폭발물이 있는 사주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폭발물을 탐지해서 빨리 해체를 시켜버리면은 무장 해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잖아. 그러면 훨씬 더 자기가 진짜 하지 못한 얘기를 했을 때 후련함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아주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이 대인관계를 할 때도 그렇게 시지에 있는 상관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시지에 상관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면 엄청나게 그 자식에 대해서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기특하게도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안타까워서 뭐 잘 해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근데 식신은, 시간에 있는 식신이나 시제는 식신은 틀려요. 자유의지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데 상관은 그러네. 그만큼 왜 그렇습니까? 하면 상관은 벌써 음양이 다르잖아요. 일간과. 그러한 특히 자식은 떼려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혈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뭐하고 또 여유 있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자식이 생각하는데 이 상관은 완전히 어떻게 몰입한다고 그럴까? 그 자식 속에 하기 때문에 애틋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희생을 해서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시지의 상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거? 시지에 식신이 있을 때 천간에 나올 때 이제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식신이 지장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이제 식신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고 뭐 그런 비밀스럽거나 뭐 폭발적인 거 반전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지. 상관은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고 뒤집히니까 의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식신과 상관의 차이잖아요. 네.